이 무명 트레이더는 200억을 벌어들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주식 매매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 트레이더들도 꺼려하는 위험한 매매를 했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건 2016년 덱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트레이더로 전향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약 3천만 원 정도를 모아두었고 10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9to6 직장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였죠. 여러 자료를 조사한 끝에 그는 애플 주식에 올인하기로 결심했지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릴 정도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돈은 시장에 들어갔고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덱스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들어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애플 주식은 2,069% 상승했고 계좌에는 726달러의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밤사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지요. 그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며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고 결국 계좌는 37,000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는 지금이 매도할 적기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첫 거래에서 1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무언가의 비밀을 풀어낸 듯한 느낌이었죠. 그 순간 덱스는 자신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주식에 손을 대면서부터였는데 그의 계좌는 37,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는 초기 투자금보다도 2,000달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손실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덱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차트를 보다 눈이 아플 정도가 될 때까지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각종 모임도 학교도 모두 뒤로 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완전 미쳤었죠. 그는 왜 이렇게 성공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1994년 중국 충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고소득 직장을 찾게 되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게임과 영화, 소셜미디어가 장애물이 되었죠. 그래서 16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님은 전 재산을 털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요. 그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졸업을 결심하게 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해에 바로 퇴학을 당했는데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는 대신 영어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야간 알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알바 이상을 원했죠. 그는 진짜 부를 이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막대한 돈을 번다는 걸 알았고 자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덱스는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마지게임처럼 하나하나 기술을 연마해 나가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약간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대형 우량주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이지만 너무 느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덱스는 더 빠르고 더 큰 수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마이크로캡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초저가 주식이었습니다. 극도의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는 세계였지만 덱스는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식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쇼셀링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관련 정보들을 철저히 분석했고 특히 시장이 개장한 뒤 첫 1시간이 가장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대에 나타나는 작은 움직임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트레이딩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덱스는 한 마이크로캡 종목에 12,000달러를 투자해 단 하루 만에 4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또 다른 거래에서 전부를 잃게 되었고 그 경험을 도박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첫 해에 그는 캔디 테크놀로지스라는 주식으로 하루에 45만 달러를 벌기도 했지만 한 바이오텍 종목에서는 8만 달러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의 계좌는 무려 9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의 거래와 수많은 밤샘 공부 끝에 그는 마침내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거래를 앞두고 있었고, 그 거래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덱스의 진짜 성공은 과거 비디오 게임에서 익힌 기술을 트레이딩에 접목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겪은 이별이 그를 더욱 성공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덱스는 트레이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고, 마침내 그 성공을 친구들에게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즉 시장이 닫힌 날에는 대학 친구들과 테니스를 치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새로 산 메르세데스 벤츠 S580을 몰고 테니스장에 나타났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렇게 비싼 차를 샀는지 물었습니다. 그제야 덱스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놀라워하고 궁금해했을 것 같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데이 트레이딩을 시도해본 적이 있었고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레이딩은 도박과 다를 게 없으며 덱스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덱스는 이런 반응에 약간은 놀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함께 테니스를 쳤고, 시간이 흐르자 친구들은 점점 더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자신의 수익을 보여주며 이게 단순히 운이라면 매달 이렇게 벌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어떤 친구는 질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트레이딩이 도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덱스는 일부 사람들이 유행을 쫓으며 포모에 휘둘려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본인은 무작위로 주식을 고르는 것이 아닌 헤지펀드 수준의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도 그의 성공이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는 매주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롤스로이스, 코닉세그 등 럭셔리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덱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략을 담은 강의를 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는 자신이 1,700만 달러를 벌게 만든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엄청난 거래를 보기 전에 먼저 덱스의 부모님이 그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덱스는 자신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숨겨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중국 출신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국에는 차라리 마약을 하는 게 낫지 주식 투자는 하지 말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덱스가 자신이 트레이딩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드리자 부모님은 말문이 막혔고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심지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의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덱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계좌를 무려 400만 달러까지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트레이딩 전설로 만들어줄 한 거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그 거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일은 수요일에 시작됐습니다. 덱스는 며칠 동안 DWAC라는 트럼프 지지 주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은 뉴스와 SNS에 연일 등장하며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매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덱스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순간이 왔다고 판단되자마자 무려 200만 달러를 들고 이 주식을 포지션 하락의 배팅으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거래는 체결되었고 이제 그는 기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트레이더들이라면 밈 주식에 200만 달러를 베팅한 그를 무모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덱스는 시장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르는 건 결국 내려온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의 숏 포지션은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200만 달러를 거의 800만 달러로 불렸습니다. 무려 600만 달러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는 이 수익을 온라인에 공개했고 트레이딩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덱스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떠오르는 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축하했겠지만 덱스는 놀랍게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판단은 또다시 맞아떨어졌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그의 계좌는 1,15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350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덱스는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주가는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포지션을 정리했을 때 그의 200만 달러는 1450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종목에서만 12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이지요. 그 주간 전체로 보면 다른 거래들까지 포함해 덱스는 무려 1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단 며칠 만에 트레이딩 전설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덱스가 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낸 정확한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그 전략은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숨은 패턴을 발견하면서 완성된 것입니다. 덱스는 이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정 주식이 며칠 연속 급등한 뒤 처음으로 음봉 하락 마감이 나오는 날, 그날이 대개 주가가 급락하는 시작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 패턴을 First Red Day 전략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첫 음봉이 나오는 날 주가는 평균적으로 약 26% 하락하고 다음 날에는 추가로 약 15% 정도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쯤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 시간대가 하락 초기 움직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퍼스트 렛데이 전략은 이제 덱스의 트레이딩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 그를 다른 트레이더들과 완전히 차별화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 정교한 타이밍과 관찰력 덕분에 그는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당이 트레이딩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 퍼스트 렛데이 전략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제가 운영 중인 커뮤니티에 남겨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